성능을 안 짜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에서 3주 정도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준비돼 있던 겸자를 사용하셔가지고 간식을 주면서 기청소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빗질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 요즘 빗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빗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장모인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엉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은 빗질이 굉장히 필수적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강아지가 싫어하는데도 막 억지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빗질을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들은 네. 아이들의 피부가 당겨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렇게 피부가 당겨지다 보면 굉장히 좀 거부감?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빗질은 둘이서 하는 게 조금 좋기는 한데 네. 아무래도 혼자 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빗질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하는 걸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이들 왼손이랑 오른손에 또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 집에서 통상으로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상태로 그냥 아이 잡고 이 상태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런. 네, 자, 왼손에 같은 경우는 피부를 잡아주든 피부가 당겨지지 않도록 왼손 우선 보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을 정도로 털을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피부가 당겨지지 않게 한 다음에 아이들의 피부를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빗질로 인해서 피부에 혈액순환도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엉켜지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피부병이 생길 수 있고 그러거든요. 역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방향도 괜찮고 역방향도 괜찮긴 하세요. 근데 정확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피부가 당겨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가 당겨지지 않게 하면서 피부에 자극 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빗 제대로 잡는 법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슬리커 브러쉬를 집에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엄지손가락은 위쪽으로 잡으시고 아래쪽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잡아서 이 상태가 되시면 돼요. 빗질을 하시면서 이쪽 손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강아지의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빗질을 진행을 하시다가 아이가 너무 거부감이 심하거나 그러면은 보상을 해준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빗질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빗질을 조금 싫어하는 강아지들은 둘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한 분은 여기서 빗질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기서 간식을 줘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간식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돌려주고, 나머지 한 분은 여기서 빗질을 해주시면 돼요. 빗질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빗질을 두세 번 하고 하나씩 주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빗질을 하다가 한 5번, 6번 하면 그 다음 주시고, 이렇게 해야 강아지들은 기억을 하게 돼요. 빗질을 해야 간식을 먹네라고 기억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냄새만 맡게 하거나 계속 보여준다면 강아지들이 그런 기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간식으로 시선 돌리기용이 아니라 간식을 주고 빗질하고 끝내고, 이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빗질을 오래 하면 강아지들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시간 간격을 두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엉켜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빗질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잘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하고요. 네. 이 아이들이 엉켜있을 경우에는 우선은 일자빗 홈이 있잖아요. 네. 일자빗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피부부터 해서 그대로 끌어올라오면 이게 엉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가 중간에 툭툭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선 엉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극 없이 풀기를 원하시면은 뭐 시중에 많이 나온 미스트라든지 컨디셔너 희석액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멀리서 우선 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빗질 방법으로 툭툭 치면서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심하게 엉켜있는 애들은 보호자가 좀 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그냥 미용샵이나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견주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피부에 자극이 많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과정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빗질 막 1시간에 한 번씩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좋지는 않은 거죠? 빗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너무 엉켜있지만 않으면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 풀어주고 그게 제일 좋겠죠. 특히 겨울철에는 정전기로 인해서 네. 아이들이 털이 굉장히 많이 엉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지. 선생님이 말하실 때 카메라도 좀 쳐다봐 주세요. 저도 잘 못 쳐다보긴 합니다. 집에서 기본적으로 발바닥이라든지 항문 쪽이라든지 배 쪽을 클리퍼를 사용해서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클리퍼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정도만 구매하시면은 아마 전체적으로 기본 위생 미용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우선은 가장 작은 미니 클리퍼가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아이들의 또 위생 관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클리퍼를 키면은 이 진동 소리에 굉장히 놀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진동에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적응을 시켜주는 게, 그리고 아이가 좀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은 그 다음으로 발바닥 미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아이들의 발바닥, 배, 항문을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가장 짧게 날을 밀거든요. 자세는 아까 발톱 자를 때랑 동일하게 해서, 클리퍼 날 같은 경우는 날카로우니까는 그 부분을 좀 조심히 해주시면서 이쪽을 먼저 밀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의 검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패드 사이사이를 이렇게 벌려서 클리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이 상처가 나지 않게. 자, 마지막으로 양쪽을 또 검지와 엄지를 사용해서 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 안쪽까지 밀어주시면은 간단하게 발바닥 패드를 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항문 쪽을 이제 클리핑을 하시잖아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보통 관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들이 변이 많이 묻다 보니까는 조금 더 넓게 잘라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백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클리핑을 해서 털에 지금 자를 게 없는데 우선은 방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클리퍼 같은 경우는 길이는 가장 길게, 중간 클리퍼가 아까 굉장히 짧게 했었잖아요. 가장 길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클리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주름이 지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용 실장님이 나오셔서 강아지 기본 미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도 물론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가 나와서 해드리면 좀 더 정확한 걸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영상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강아지한테도 맞는 빗질이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없나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털 관리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겨울이다 보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 모질 관리라든지 기본 위생 관리를 더 잘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선생님이 해주시면 아, 내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